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문장의 짜임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짜임은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구분돼요. 혼문장은 뭐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게 견문장이에요. 꽃이 피었다, 주어 서술어죠. 견문장 봅시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비가 오다 라는 주어가 농부들은 기다린다라는 주어 서술 안에 또 들어가 있죠. 이런 게 견문장이 되는 거죠. 혹시 하단부로 보고 넘어갈 거는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구절 알죠? 구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게 구고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독립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라고는 안 해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는 문장, 견문장에 별표 크게 3개 치시고요. 따라가서 봅시다. 내용을 가서 봅시다. 아는 문장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요.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에요.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 있으면은 어떤 것들을 포괄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아는 거고 아이가 엄마에게 안긴 거죠. 그 개념에서 이제 문장을 가서 봅시다. 그가 진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 얘는 잘 봐봐요. 그가 진범이다죠. 주어 서술어가 하나 있죠. 근데 명백히 밝혀졌다가 뭐예요? 명백히는 부사어니까 생략 가능하다 치고요. 밝혀졌다. 이게 뭐예요? 얘 서술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서술어가 진범임이 진범이다가 아니죠. 이다는 서술격 조사인데 이다가 아니라 임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그가 진범임으로 해가지고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되죠. 근데 주어 서술어를 담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죠. 이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그가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명사절 어미 봅시다. 전성어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믿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는 뭐예요? 믿음이죠. 다가 생략되고요. 어감 미시에 음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죠. 읽다도 마찬가지예요. 읽다도 책을 읽다 읽음이 되겠죠. 그럼 이 음이 명사가 되니까 동사라는 읽다에서 읽음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걸 갖고 끝에 는, 기가 붙는 걸 갖고 우리는 어미, 명사형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성질을 바꿔줄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봅시다. 우리는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어죠. 바란다 서술어예요. 너의 일이 잘 되다 주어 서술어예요. 너의 일이 잘 되다인데 잘 되다가 다가 바뀌고 기가 들어왔죠. 너의 일이 잘 되기라는 명사가 됐죠. 명사절이 된 거예요. 역할은 뭐예요? 을을 앞에 있으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안겨져 있죠.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지금은 이른 시간이다. 주어 서술어예요. 집에 가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죠. 근데 가다가 아니라 가기가 바뀌었죠. 명사가 된 거죠. 주어 서술어니까 명사절이 됐죠. 거기 에라는 부사격 조사를 받으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명사절을 제대로 잡았으면 그 다음은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관용절을 아는 문장 봅시다. 관용절을 아는 문장을 보면요. 그 절이 무슨 역할을 해요? 관용어 역할을 하죠. 관용어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봅시다. 이 책은 서술어 책이다. 주어 서술어죠.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읽은 책, 즉 내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어떤지를 서술해 주니까 관용어의 역할을 해요. 내가 지난주엔 부사어니까 뺍시다. 내가 읽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절이 되는 거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죠. 맨 마지막 볼까요? 이 책은
내가 나중에 읽을 책이다. 이 책은 책이다. 주어 서술어죠. 어떤 책? 내가 읽을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형절이 되는 거죠. 책을 꾸며주니까. 같아요. 부사어로 갑시다. 부사어에서는 당연히 그 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사형 어미도 체크해 두시고요. 관형절에서도 이 전성 어미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사례부터 볼게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물을 주다죠. 물을 주다가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가 잘 자라다죠.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죠. 이 주어 서술어가 이 문장에서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누가? 내가.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물을 주었다는데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준 거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 역할은 나무가 잘 자라다 빠져도 상관없죠. 문장에서. 내가 물을 주다가 되니까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죠. 소리가 없다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가 생략해도 가능하고 소리가 없이 내린다니까 내린다를 꾸며주니까 용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죠.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그는 형과 다르다. 형과 다르다 주어 서술어. 그는 말을 잘한다. 생략돼도 상관없고 말을 잘한다를 꾸며주는 거죠. 형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부사절을 아는 문장. 다만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는 체크 좀 해주세요. 왜 체크를 했냐?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딱 보면 예쁘게 부사어 생략 장미꽃이 피었다 뭐로 보여요? 혼문장으로 보이죠. 또 혼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미꽃이 예쁘다 장미꽃이 피었다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해놓고 몇 번을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하고 틀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것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술절 아는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좀 기존의 것과 조금 달라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럼 토끼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앞발이 주어져. 짧다. 서술어져.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그럼 토끼는 주어져. 주어 서술어져. 어떻게 되는 거냐? 토끼는 상태를 서술해주죠. 앞발이 짧대요. 앞발이 전체가 짧대요. 앞발이 짧다라는 무슨 기능을 해요? 이게 서술어의 기능을 하죠. 근데 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되면요. 이 서술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100%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꼭 체크해 두시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많으시다. 할아버지 주어, 정이 주어, 많다, 서술어. 정이 많다. 할아버지가 어떤지를 서술해주고 있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어 서술어죠. 근데 코끼리는 어떻다고요? 코가 길다라고 서술해주는 거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인용절은 딱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라고가 있고요. 고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를 썼을 때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라고 쓰고요. 이렇게 따옴표가 없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 인용에서는 고라고 써요. 요거 두 개만 구분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어진 문장인데요. 이거는 쉬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어져 있냐에 따라서 대등적,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데 그 대등적으로 이어진 게 도대체 뭐냐? 의미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뭔지 봅시다. 나는 한국인이고 친구는 중국인이다. 바꿀까요? 친구는 중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이다. 전혀 상관없죠. 생긴 건 우습지만 맛있다. 맛이 있는 것과 생긴 거 웃은 거 전혀 상관성이 없는 거죠. 그는 갔으나 예술은 살아있다. 그의 예술은 살아있고 그는 갔다. 전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내용적으로 무엇이 먼저 앞에 와야지만 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리를 바꿨을 때 상관없는데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조금 달라요. 야식을 자주 먹으니 살이 쪘다 해요. 그러면 야식을 자주 먹으니와 살이 쪘다가 관련이 있는 거죠. 살이 쪘으니 야식을 자주 먹었다? 아니요.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찔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적게 해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쪘으면 무조건 야식을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다. 과일 말고 다른 걸 살 수도 있는 거죠.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야 되는 거죠. 구분하는 거 봅시다. 구분은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럴 수 없다. 대등, 철수가 오고 영희가 온다.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온다. 상관없어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거의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한 거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연기한 거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문장과 문장 간에 원인이나 다른 의도나 목적이나 조건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날개 문제들을 여기 있는 날개 문제들을 꼼꼼하게 꼭 복습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